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올해 아마 가장 긴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이번 연휴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행복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도 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그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세토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제가 이것이 서울에서 열리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번에 동서대학교의 장제국 총장께서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센텀에 있는 동서대학교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조 발제를 요청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로서 화를 이루어 가자 였고요. 신의를 바탕으로 한 신룡의 미래 한일 관계가 부제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애정을 가진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미주시마 일본 대사님, 그리고 신각수 대사를 위시한 네 분의 주일 대사님, 역대 주일 대사님들 반갑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신뢰와 신룡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의로서 화를 이루어 가자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성명 이후에 27년 만에 한일 정상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일 간의 미래를 밝혀주는 서광이었으며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드높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하고 AI 협력, 무역과 경제의 상생,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 등 많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로 한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저로서는 2016년 3월 국회의장으로 재임 시절 오시마 당시 일본 중의원 의장과 함께 만들었던 한일 미래대화의 설립 취지와 같은 것이라 기쁨과 함께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어질 대사님들의 라운드 테이블과 양국 전문가 기업인들의 토론을 통해 두 나라가 나아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이 겪어온 국내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2025년은 외교적으로도 참으로 복잡다단한 시점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도 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노선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국제 질서의 규범까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뿐 아니라 EU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금년은 한국 외교에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11월이면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소위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1개국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국에 집결해서 역내 비전과 발전 전략, 현존하는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 의지를 보여서 보다 성공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역내의 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을 위한 주요국 협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인도, 호주와 함께 아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 축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굳건한 유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이번의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처럼 우리의 안보와 성장을 위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한중일 관계의 발전에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은 세계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지정학적 위기가 정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양국이 함께 격동기를 이겨낼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사형제가 모두 제일교포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 시절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인의 자긍심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온 그분들의 삶은 제 청년 시절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식민 통치의 아픔, 독도 영주권 도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억울한 고통 앞에서 저 역시 반일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 정직하고 냉철하게 마주서면 그 책임의 한 축은 사색 당파와 쇄국 정치에 갇혀서 위정척사로 근대 문명을 수용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면 스스로를 불행한 역사 속에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선두국가로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과 같은 유럽 각국의 용서와 화해에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복수란 말은 정치 외교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막연한 복수 심리가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일전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교 60년,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진정한 신의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철학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함으로써 일본에게 아름다운 복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정오가 아니라 존중과 실력을 통한 미래형 경쟁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복수 심리가 아름다운 경쟁으로 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존중의 기본적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인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넘을 것은 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자. 이 정신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치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윈윈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일본 정부도 퇴행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의 한일 간 합의를 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담화, 일본의 침략 정쟁에 대해서 사과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다마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공동선언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과 가가 있는 지도자였지만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서 일본 측의 사과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은 커다란 업적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한일 관계는 위기에 봉착했고 독도 문제를 크게 부각하는 등 일본의 태도가 급변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의 사죄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 정상외교 일환으로 방일한 2014년 10월 26일 당시의 한일 관계는 한마디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베의 역사 수정적인 행보 그리고 강성 안보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한일 관계 개선 및 정상회담 개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시기입니다. 2014년에 8월에 부임했던 유흥수 주일 대사도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난 저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 시간 직전에야 처음 만났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경색된 한일 관계의 실마리를 의장 외교를 통해 풀어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북이 분명히 중의원 의장의 초청으로 방일하게 되었고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던 양국 관계의 개선과 의장 레벨의 대화 채널 설치 그리고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북이 중의원 의장과의 일화를 한 가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이북기 의장은 중의원 의장 공간 2층의 내실에서 비서실장과 통역만 대동한 단독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북기 의장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했으니 허심탄회하게 말하겠다 하면서 통역 시간을 포함해서 약 한 20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말씀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의 그 말미에 베트남 전쟁 중에 한국군의 만행을 지적하면서 전쟁 때는 항상 일어나는 문제로 치부하였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저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제가 방문한 것은 언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적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모두 참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모리 전 수장을 위시한 여러 중진 의원들과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20년 동안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통신사 의원연맹을 결성하고 회장을 맡아 양국 의회 간 신뢰 형성에 앞장섰고 한일 양국이 수년간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한일 의원연맹을 보면서 국회의장 재임 때 의장 레벨에서의 새로운 교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여 오시마 당시 후임 중의원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일 미래대화라는 회의체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함께 대비해 가자는 뜻에서 양국 국회의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미래대화의 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2016년 3월 1차 미래대화 회의를 일본 중의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후에 매년 매 2년마다 이어졌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실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중단된 것을 지금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7일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때 저는 일본이 화를 중시하는 화국이고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화도 중요하지만 한일 양국 간의 화도 양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아베 총리가 제게 했던 말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후 아베 총리가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일 관계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화해는 단순히 타협이나 형식적 협력이 아니라 의의에 기초한 화여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 주역의 그 근편에 보면 의로서 화를 이루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와 신뢰가 없는 화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고인이 된 아베 총리에게 당시 들려주었던 말의 진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미래 지향은 불편한 진실도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신의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일본은 한일 간의 과거사에 걸린 문제들에서 이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신의를 굳건히 해가며 조화로운 한일 관계를 매적하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 소회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박근혜 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의 합의가 정권이 바뀜으로써 지켜지지 않았던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서로의 현재 모습을 호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평가하고 한국은 전후 일본의 재건과 평화 추구 노력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성취와 민주적 안정을 인정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다시 한번 공감해야 합니다. 양국 간 협력은 한반도 주변 평화를 수호하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매년 1천만 가까운 한국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말고 정치, 외교, 경제,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의에 기초한 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책임과 품격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일 양국의 공동성명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도록 양국의 지도자들은 더 침착하고 현명해 가야 합니다. 의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우리가 의로서 화를 이루어 한일 양국은 경쟁을 넘은 협력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